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1월 29일 2022 부산장애 포럼이 개최됐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조창용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회장을 모시고 부산장애 포럼의 주요 내용과 함께 부산의 장애인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지정이 돼 있는데 세계 장애인의 날도 있습니다. 예. 지난 12월 3일이었는데요. 먼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세계 장애인의 날은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촉진 및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일로서 국제연합이 유엔이 지정한 국제기념일입니다. 네, 우리 부산의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부산의 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와 더불어서 부산장애인 총연합회의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부산 장애인 현재 등록 인원수는 17만 5,630명으로 전국 17개 도시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산장애인 총연합회가 하는 일들은 복지 정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건의, 그리고 교육, 장학, 장애인 취업, 재활 자립, 그리고 장애인 단체 육성 관리 사업과 상담 및 복지 재가 사업 등을 서비스로 서비스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결혼 상담, 그리고 장애인 목욕, 이동 목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등록 장애인 수가 약 17만 명이라고 예. 하셨죠. 전국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산장애인 총연합회가 11월 29일 2022 부산 장애 포럼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2022 부산 장애 포럼은 2023년 내년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가 성공적인 개최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행사로 계획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산 장애인 포럼에서 김미연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변화와 장애인 인권이라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아태 장애인 10년과 한국의 과제, 그리고 디지털 혁명과 장애라는 두 가지 세션을 통해 지나온 10년을 거울 삼아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고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디지털을 접목한 장애인 복지 발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번 포럼 기조연설과 또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기조연설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김미연 부위원장이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국제 환경의 변화와 장애인 인권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세계 장애인 인구는 10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은 무척 소외되어 있고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도 기후위기, 자연재해, 전쟁을 통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나 물리적 환경의 뒷받침이 따라주지 않아 디지털 시대에 나고자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국가와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재정립하여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 장애인들은 더 소외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태장애인 10년에 대한 한국의 과제와 부산 지역 장애계의 역할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아태 장애인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태 장애인. 예, 1993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 차례 아태 장애인 10년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자카르타 선언을 채택하여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6대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의미 있는 참여 보장, 장애인의 권리 존중과 포용성, 형평성, 원칙 준수 등을 이행하는 데 동의하며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인 단체만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를 이해하며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도 보면은 디지털 혁명과 장애 이를 주제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지금 이 전 세계를 보면은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도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 디지털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한 부분들의 논의가 있었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ICT 융합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등 최근 트렌드로 떠오른 키오스크가 장애인들의 편의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 등 정보 접근에서 수많은 제약들이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로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이 키오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높이가 높은 것도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휠체어 장애이나 네. 이런 부분들은 높이 그리고 청각 언어 장애인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보이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또 시각장애인은 점자로도 할 보이지 수 않기 때문에 없고. 접자로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방법을 첨단의 그런 세계죠. 네. 그런 걸 우리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게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런 걸 논의하였습니다. 네, 편리하다고 도입됐지만 4차 산업이 진행될수록 장애인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번 장애 포럼에서 장애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진 것 같은데 성과로는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어떤 이런 첨단의 그 디지털 시대를 직접 접하지 못해가지고 놓치는 부분도 있고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포럼을 통해서 아마 100여 명이 넘는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슈와 앞으로의 발전 방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광주, 인천, 경남 이런 타 지역에서도 장애인 관계자 단체장님들이 참석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내년에 있는 부산 세계장애인 대회를 홍보도 크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 장애 포럼인데도 광주, 인천, 경남 이렇게 전국에서 방문을 해주셨네요. 부산 장애 포럼이 좀 더 다른 곳보다 규모가 큰 편인가요? 예, 조금 크게 했습니다. 아, 이번에. 그렇군요. 예, 아마 우리 전국에서는 부산 장애인 포럼이 아마 국제 아시안 이런 아태 장애인 포럼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규모가 알차게 있네. 규모가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규모도 있고 알차다라는 자부심이 좀 느껴지네요. 이번 부산 장애 포럼 2023년 세계장애인 부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행사를 기획됐다고 하셨는데 이 세계장애인 부산 대회가 어떤 행사입니까? 예, 2023년 세계 장애인 대회는 변화와 발전을 향해 전진이라는 주제로 8월 7일부터 내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백석호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80개국 2천여 명이 아마 참여하여 국제장애인의 복지 환경 향상을 위한 국제가 협력 부산 선언을 채택하고 심포지엄, 컨퍼런스, 전문가 회의 등의 이 국제장애인 e스포츠 또 장애인 보조기기 산업 전시회,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준비를 해서 아마 세계 장애인 대회를 치르고자 이렇게 합니다. 네, 규모가 상당히 큰 국제 대회네요. 내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 5일간 진행됐고요. 또 백스코 일원에서 80개국 2,000명이 참가한다고 하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아마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에서는 뭐 최초로 세계 장애인 대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앞으로 해마다 또 국제적인 대회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계속해서 또 반복되면은 참 뜻깊을 그렇죠. 것 예. 같습니다. 세계장애인 부산대회 준비로 회장님께서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산장애인 총연합회에서는 어떤 준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부산시와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 인력 네. 구성이나 어떤 모든 부분들이 행정적이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인력 직원들도 필요하고 이래서 아마 12월부터 내년 1월부터는 사무실이 가동되어 가지고 이 준비 과정에 직접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내년부터 준비 과정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 구성을 충원하고 있다. 예, 부산시와 말씀이신 함께 거죠? 인력 구성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논의는 내년부터 예, 이루어지겠네요. 내년 1월 새해부터는 아마 이게 진행이 되리라 싶습니다. 네. 업무가 아마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의 장애인 문제 중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한번 꼽아보자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제가 부산의 장애인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지금 시급하다고 네, 이동권이요?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현재 지하철을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버스는 아직도 중증 장애인들이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중교통 지원이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필요한 시대가 지금 와 있는데 이런 대중교통 부분이 아직 준비가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권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하셨는데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버스를 이용할 때 특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까요? 휠체어 장애인이 버스를 갖다가 기다리면 이 버스가 노선마다 매일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네. 시간이 차이도 있고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버스가 조금 늦어지면 또 더 기다려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떤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려 그러면은 뭐 1시간이나 1시간 이상 일찍 나와서 정류소에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네,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와야만 버스를 탈 수 있고 사실 휠체어 버스가 있음에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버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사람이 많아서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겠죠. 버스를 탈 때 사람도 참 많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또 한 가지 우리 부산의 장애인들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장애인과 우리 이 장애인과 건강, 이 모든 시민이 그렇지만은 장애인들에게는 더욱더 건강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비장애인보다 더 높은 효율적인 건강권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정작 중증 장애인은 병원을 드나드는 문턱이 넘는 것조차도 지금 힘든 실정입니다. 장애인 전문 병원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 부산에서도 정말 제가 장애인 전문 병원이 하나 설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장애인이 어떤 종합 검진이나 건강 검진을 받을 때도 여성 장애인이나 이 장애인들이 휠체어 장애인들이 검진을 받기가 참 불편합니다. 네. 편리하지 않는 기계의 시스템이나 모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편해서 정말 부산에도 제2의 도시인 부산에도 장애인 전문 병원이 정말 하나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예. 장애인 전문 병원 설립을 또 부산시에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부산 장애인 협회 회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에 수많은 시설이 있고 장애인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공간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하고 또 장애인들 문화 활동의 영역을 이래 넓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산 장애인 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예. 부산 장애인 문화센터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또 청사진 그리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예, 부산 시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 정말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고 문화예술을 장애인 예술인들이 직접 공유할 수 있고 자기의 예술의 가치를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자기 기술을 네. 익혀나가고 이런 장소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부산 장애인 문화센터가 하나 건립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네, 듣다 보니 참 필요한 시설들이 많은데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부산 장애인 문화센터도 꼭 건립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예,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모두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창용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회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의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등한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